이번에는 간단한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으로 음성 녹음 파일을 불러서 한 스레숄드 포인트 한 4군데와 레이저를 달리해 가면서 파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간단하게 소리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컴프레서는 뭐 정말 이 세상에 아주 잘 다루시는 도사 같은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네. 디테일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컴프레서의 운영에 관한 튜닝 노하우는 그런 도사분들한테 교육을 받으시는 게 맞고, 저는 음향 전기이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전기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스레숄드 포인트를 한 4개 정도 잡아 볼게요. 상징성이 있는 프로 레퍼런스 레벨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레벨, 여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0VU가 되는 지점이고, 요점은 마이너스 20 dB fs가 되는 지점이고, 요 지점은 4 dBU를 갖는 지점이죠. 그래서 요걸 보고 요 스레숄드에서 내가 여기서부터 누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4 dBU니까 0보다 살짝 더 줘야 되겠죠. 이게 헷갈리면 마이너스 20에 갖다 놓고 시작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스레숄드를 보고 이게 dBU 스케일인지 dBFS 스케일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0.7kV 0 dBU 또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샘플을 하나 잡아서 요 지점은 요 지점은 그러니까 0VU가 아니라 0 dBU 지점이고, FS는 당연히 마이너스 24 dB fs 지점이겠죠. 요 장비에서 내가 요 지점을 스레숄드 포인트로 설정을 하려면 0에 놓으면 되겠죠. 이거 dBU 스케일이니까 0 dBU를 말하니까 매뉴얼에서 보여드렸죠. 2개 정도 더 잡아볼까요? 이 위쪽으로 이 피크와 이 피크, 그 다음에 요 0V와 중간 정도 해서 한 마이너스 한 10 정도 여기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보니까 요 지점은 VU로 보면 10 dBU고 요거는 마이너스 10 dB fs인 지점이죠. 요 점을 내가 선택하려면 요 0 이상 요 부분에 놔야 되겠죠. 하나는 더 한 요 정도 한 30 dB 정도, 마이너스 30 dB fs 정도 한번 잡아볼까요? 여기 잡아서 요 지점은 마이너스 30 dB fs 대략 뭐 한 마이너스 3 dBU 정도 되지 않을까요? 대략.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 VU 메타에서 봤을 때 0 VU 지점 요점 하나, 그 다음에 그 윗지점 하나, 그 다음에 요거보다 살짝 아래 0 dBU, 여기가 4 dBU니까는요 여기가 0 dBU, 그 다음에 요 조금 살짝 아래, 이렇게 해서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요 점을 샘플 1, 샘플 2, 샘플 3,
샘플 4 해서 어떻게 파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고 소리도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은 사운드 포즈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음성 녹음 파일을 하나 불러와서 똑같이 12개를 불러왔습니다. 하나의 파일을 똑같이 12개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왼쪽 요 세 라인이 샘플 1,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샘플 2, 세 번째가 샘플 3, 네 번째가 샘플 4. 네, 아까 4개의 스레솔드 포인트를 설정했지 않습니까? 네, 한번 그렇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가정을 녹음을 받을 때 클리핑 마진을 6dBfs 정도 확보를 하고 남는 다이나믹으로 녹음을 받은 걸로 지금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 제가 네. dBfs에서 표시하는 레벨은 실제 리얼 트루 피크보다 살짝 온도로 지시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dBfs 정도의 지금 클리핑 마진, 요 클리핑 마진은 지금 음성 전기 파형이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이 피크가 마이너스 6dBfs를 지금 마이너스 6dBfs 정도를 맞춰서 지금 녹음을 받았다라고 지금 가정을 했고, 똑같은 걸 12개를 이렇게 불러왔고요. 오리지널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루어질 예, 이렇게 불러주셨고, 이 노래를 불러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아름다운 이곳에서 지금은 12개가 다 똑같습니다.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루어질 행복을 우리는 이미 예. 그래서 이러한 음성 전기 신호에 아까 요 포인트로 스레솔드로 설정한 다음에 레이셔를 어떻게 잡아볼까요? 레이셔는 여기서부터 2대1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3대1 잡아보고요. 샘플 3는 4대1 그 다음에 샘플 4는 5대1로 한번 잡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샘플 1은 되게 스레솔드 동작 포인트가 되게 위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압축비도 2대1로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이 파형을 컴프레서를 걸면 파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예, 사운드 포즈에서는 컴프레서를 웨이브 햄머라는 플러그인으로 이름을 붙여서 쓰고 있고요. 스레솔드 포인트를 마이너스 10 정도 잡고 압축비는 2대1 정도 잡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은 주지 않고 당연히 피크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1말의 다른 어택 타이밍과 릴리즈 타임은 기본 디폴트 값으로 하고 다른 부수적인 효과들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크가 과연 제어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여기에서 보면 요 스레솔드 마진인 마이너스 6dBfs에 걸쳐 있던 게 요만큼의 다이나믹이 더 확보가 됐죠? 네. 그러면 우리가 요 다이나믹만큼 메이크업으로 한번 올려볼까요? 일단 소리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 메이크업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오리지널 한번 들어보고요.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루어질 행복을 그 다음에 살짝 피크 부분을 압축해서 다이나믹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들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루어질 다시 오리지널 아름다운 이곳에서 압축만 한 거. 아름다운 이곳에서 예.
뭐 살짝 피크 부분을 압축했지만 청감상으로 크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죠? 그러면 요 남는 다이나믹을 우리가 메이크업으로 좀 게인을 올려서 보상을 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뭐 대충 파형해서 봐도 한 몇 dB 정도 이게 더 메이크업을 보상할 수 있을까요? 클립 마진을 우리가 클리핑 마진을 마이너스 6dB fs라고 본다면 대략 한 3dB 정도 이득을 더 줄 수 있겠죠? 네, 이 정도 되면은 아이고, 제가 엉뚱한 거에 걸었네요.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고 이 녀석을 네, 이 녀석은 이렇게 돼 있는 게 맞고 이 녀석은 메이크업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0dB fs에 2대1 메이크업은 3dB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대략 클리핑 마진이 6dB fs에 걸리고 요거보다는 한층 평균적인 평균 레벨이 올라간 걸 알 수 있죠. 오리지널보다 평균 레벨이 올라간 걸 한번 들어볼까요? 오리지널하고 비교해서 먼저 오리지널.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뤄질 행복. 그 다음에 메이크업이 들어간 거.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뤄질 행복을 우린. 다음에 오리지널.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뤄질 행복을 우린. 네. 다음 컴프레서와 메이크업이 들어간 거.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뤄질 행복을. 네. 음량이 살짝 커진 걸 알 수 있죠? 메이크업이 안 들어간 거와 메이크업이 들어간 걸 비교하면 요거와 요거는 단순히 이득을 3dB 더 줬냐 안 줬냐 차이겠죠. 요거는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뤄질 행복을 우. 네, 메이크업이 안 들어간 거.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뤄질 행복을 우리. 네, 메이크업이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이 같은 클리핑 마진을 6dB fs 확보하고 요 가운데 구간만 우리가 다이나믹으로 활용을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활용폭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활용폭이 그만큼 생기게 했고 그다음에 그 남는 활용폭으로 평균 에버리지 레벨을 올린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컴프레서의 기본적인 사용의 변화 원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 건 스레숄드와 레이셔를 결정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 건 이제 메이크업으로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한번 해볼까요? 예, 이 포인트는 마이너스 여기서 샘플2 요점이죠. 샘플2 샘플2는 제로 VU 지점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dB fs 4dBu 지점이니까 여기서 제로보다 살짝 위에 놓으면은 대략 4dBu 정도 되겠죠. dBfs 스케일로 되어 있는 장비는 그냥 마이너스 20dBfs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이고요. 여기다가 메이크업 없이 스레숄드와 레이셔만 한번 걸어볼게요. 아까보다는 뭐 스레숄드 포인트도 많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레이셔도 많이 올라가니까 훨씬 더 많이 압축이 많이 되겠죠. 스레숄드 포인트를 마이너스 20을 잡고 레이셔를 3대1 잡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은 일단 주지 않고 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파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더 우리가 다이나믹을 요 파형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다이나믹이 이제 더
여기서 보면 요 사용할 수 있는 다이나믹이 더 많이 확보가 됐죠. 대신에 파형이 많이 이제 좀 바뀌었죠. 파형이 많이 바뀌었지만, 바뀌었다고 해서 소리가 과연 이상한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음량은 이게 좀 작아졌다는 거를 파형에서도 보고 알 수 있겠죠? 한번 들어볼게요. 오리지널.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루어질 행복. 메이크업 없이 압축만 한 거.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루어질 행복을 우리는 의미하고. 예. 어떠신가요? 이제 요거는 우리가 남는 다이나믹 끝까지 한번 메이크업으로 한번 보상을 한번 해볼까요? 대략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보상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이게 컴프레서 작업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게 파형을 보지 않아서도 이렇게 눈으로만 대충 확인을 하셔도 이 정도 메이크업을 다이나믹을 클리핑을 해치지 않고 메이크업을 보상할 수 있겠다. 도사분들은 다 이렇게 짐작을 다 하시죠. 그러면 대략 한 6에서 6dB 이상 한 8dB, 9dB, 10dB 정도 메이크업을 보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올려볼까요? 메이크업을 9dB 정도 올리면 조금 더 올릴 수 있겠네요. 조금 더 올려서 9.5dB 정도 주면 그러면 거의 이제 클리핑 마진인 마이너스 6dB fps까지 왔죠? 그러면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오리지널.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루어질 행복을 우리는 의미하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이 10dB가량 들어갔죠.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루어질 행복을 우리는 의미하고 있지. 네, 다시 오리지널. 아름다운 이곳에서 네. 그 다음에 메이크업이 들어간 거.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루어질 행복. 네. 음량이 확실히 커졌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덜 압축하고 메이크업이 덜 들어간 요 파형과 요 파형을 비교를 해보면 이게 클리핑 마진이 다 6dB fps라는 다이나믹을 활용하고 있지만 요 녀석은 좀 음성 변화폭이 심하고 요 녀석은 좀 적죠. 그러니까 에버리지 레벨은 요 녀석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귀로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으나 요 녀석보다 살짝 음량이 더 크겠죠. 귀로 한번 느껴지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루어질 행복. 요 녀석.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루어질.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느껴지는데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루어질 행복을 이렇게 아름다운 이곳에서. 눈으로만 파형으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귀로만 들어서는 큰 음량 차이를 잘 못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송출을 한다거나 정기적인 이제 레벨을 받는 장비에서는 이게 이제 큰 차이를 나타내요. 이게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다 레벨이 더 균일화 되어 있죠. 낮은 레벨도 없고 또 못하게 큰 레벨도 없고 레벨의 균일화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노멀라이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샘플 3는 요 라인이죠. 요 라인 0dBu 라인 0dBu는 마이너스 24dB fps고 우리가 4대1까지도 레이셔를 한번 해본다고 했죠. 4대1 여기서는 이 장비로 보면 요 장비로 보면 0dBu니까 요 제로에 넣으면 되겠죠. 제로에 넣으면
그래서 컴프레싱을 메이크업을 일단 안 줘볼게요. 메이크업을 안 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dbfs 더 일찍부터 스레시홀드가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대1 네, 이렇게 놓고 지금 요거와 비교해봐도 더 압축이 많이 되었다는 거는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업으로 보상할 수 있는 다이나믹 구간도 훨씬 더 크죠. 네. 뭐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더 크다고 할 수 있고 요 파형에 비해서는 뭐 요게 훨씬 더 메이크업을 줄 수 있는 다이나믹이 훨씬 크죠. 그럼 메이크업을 한번 요 클리핑 마진인 6dbfs까지 한번 밀어 올려 볼게요. 대략적으로 아까 요게 한 19db 정도 이득을 줬으니까 요거는 아마 한 11db, 12db 정도 주면 얼추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얘도 이 프로그램도 아까 그 장비랑 똑같이 메이크업 게인을 30db 20배 이상 줄 수 있게 돼 있네요. 그러면 한 10db 정도 11db 정도 한번 줘볼까요? 12db 정도 주면 좀 더 줄 수 있겠네요. 이게 로그 스케일이라 자꾸 리니어하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14db 정도 주면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참 요 파형을 가지고 하면 안 되죠. 요 파형을 가지고 해야 비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들어갔고 네. 보면 조금 더 줄 수 있겠네요. 오른 상태로 되돌려 놓고 네. 그러면 클리핑 마진인 마이너스 6dbfs까지 지금 메이크업으로 보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먼저 오리지널.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루어질 행복을 우리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압축만 하고 메이크업을 안 한 거.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루어질 행복을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압축했다가 보상한 거, 메이크업 한 거.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루어질 행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내 뒷내 네. 이게 오리지널과 요 오리지널 파형과 마이너스 24dbfs부터 4대1로 누른 파형을 서로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4대1 아까 맞았죠? 네, 4대1 맞습니다. 3.9대1이니까. 그러니까 요 파형과 요 파형을 보면 요게 요 파형이 오리지널이고 요 파형은 마이너스 24dbfs부터 세레숄드를 잡아서 4대1로 압축을 한 다음에 메이크업을 13db 메이크업을 준 거거든요. 그랬더니 파형은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소리도 엄청 많이 달라졌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오리지널입니다.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루어질 행복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컴프레싱과 메이크업이 다 들어간 겁니다.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루어질 행복을 자, 오리지널.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루어질 행복을 그 다음에 다시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루어질 행복을 한 번만 더.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루어질 행복을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루어질 행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내 듣는 것. 네. 뭐 파형이 뭐 심하게 바뀌었다고 해서 소리가 찌그러진다거나 뭐 소리가 전혀 이상해진다거나 전혀 그렇진 않죠. 네. 그렇지만 파형적으로 보면 귀로 들어서 일단 요거와 느낄 수 있는 거는 요 놈이, 요 녀석이 음량이 더 크다라는 거를 귀로도 느낄 수 있고 파형으로도 봐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낮은 구간, 높은 구간의 폭이 적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낮은 구간과 높은 구간의 폭이 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다시피 음악 하신 분께 컴프레서가 뭐 하는 장비냐고 여쭤봤을 때 그 대답하신 분은 이제 요런 거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하셔서 소리를 빵빵하게 해주는 장비다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방송하시는 분께는 요거에 주안점을 두셔서 피크를 누르는 장비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샘플 4도 한번 해볼까요? 샘플 4는 마이너스 30dBfs부터 5대1로 누르는 거네요. 그 다음에 dBu로 치면 마이너스 3dBu니까 요 장비에서는 0와 10 사이에서 위치하겠죠. 그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30dBfs에 5대1 정도로 누르고 메이크업은 일단 안 줘볼게요. 메이크업은 안 주고, 참 이걸 가지고 하면 안 되죠. 요 녀석을 가져야죠. 요 녀석은 오리지널, 요 녀석을 가지고 마이너스 30dBfs에서 스레셜드 포인트를 잡고, 그 다음에 레이션은 5대1 잡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은 일단 안 줘볼게요. 0dB 하고 했을 때 파형이 어떻게 변할까요? 아이고, 왜 저기 잘못 들어갔네요. 이 녀석인데, 들어가면 한눈에 봐도 압축이 지금 요 녀석을 비교해봐도 압축이 확확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죠. 압축이 아주 많이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요 파형에 비하면 아주 많이 들어갔다는 거지, 사실 이게 뭐 요 정도가 마스터 컴프, 송출용 마스터 컴프나 뭐 아니면 마스터링 컴프에서는 이건 사실 압축을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도 볼 수 없는 거긴 한데, 어쨌거나 파형적으로 보면 이 녀석에 비하면 뭐 압축이 아주 많이 들어갔죠. 미친 척하고 이것도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리지널.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루어질 행복을. 그 다음에 압축만 한 거.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루어질 행복.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면 다이나믹을 아까보다 더 많이 올릴 수 있겠죠. (19.5dB) 그럼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오리지널.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루어질 이 녀석.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루어질 행복을 우리. 이 녀석하고 한번 비교해볼까요?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루어질. 이 녀석 한번 들어볼까요? 아름다운 이곳에서 큰 음량 차이는 못 느끼겠지만 파형적으로 보면 아마 측정을 해보면 이게 음량이 조금 더 크게 나올 거고요. 이 녀석하고 비교해보면 아름다운 이곳에서 되고, 이 녀석은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루어질 행복을 우리는. 그래서 이 결과물 이 4개의 파형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자꾸 피크에만 주안점을 뒀지만 피크가 충분히 제어가 됐다라고 생각을 보면 이거의 에버리지 레벨을 더 이 클리핑 마진까지 올릴 수가 있거든요. 자꾸 피크에만 주안점을 두지 말고
컴프레싱으로 피크를 충분히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컴프레서의 사용 목적인 레버리지 레벨을 충분히 제어가 됐으니까, 아니 피크 레벨이 충분히 제어가 됐으니까 메이크업을 한번 더 쭉 올려볼까요? 한번 이거 세 개를, 이 녀석을 원 상태로 돌려놓고 이 녀석이 아까 마이너스 20 dBfs에 3대 1이었고요. 메이크업이 아까 한 10 정도 들어갔나요? 점 정도까지 주면, 네. 이게 되면 더 우리가 클리핑 마진 구간까지도 더 활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뤄질 이 녀석은 아까 마이너스 24 dBfs, 잠깐 원상 복귀를 해놓고 마이너스 24 dBfs에 컴프레서 레이저가 4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더 클리핑 마진 구간 다이나믹까지도 밀어 올려 볼게요. 네, 더 올릴 수도 있겠죠. 이 정도 올리면 너무 많이 올렸네. 네, 이렇게까지 올릴 수 있겠죠. 이는 이미 하고 있지 내 듣는 걸음은 행복 이 녀석 들어보는 겁니다. 지금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뤄질 행복을 우리는 이미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아까 마이너스 24 dBfs였고 5대 1이었고 메이크업을 더 많이 줘볼게요. 22까지 한번 줘볼까요? 먼저 원위치를 해야 되겠죠? 원위치하고 마이너스 30이었죠? 이 녀석은 마이너스 30에 5대 1이었고요. 메이크업을 20dB 이상 한번 줘볼까요? 네, 좀 더 줄 수 있겠죠? 22dB 정도 주면,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걸 보시면, 예, 이 다이나믹을 그러니까 음량으로 꽉 채우는, 예, 이런 효과 때문에 이제 그 음악 하시는 분이 소리를 빵빵하게 해주는 장비라고 말씀하신 거고,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도?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뤄질 행복을 제가 느끼는 건 이제 요거와 요 파형을 비교를 해보면 스레솔드에 걸리지 않는 요 낮은 다이나믹 구간들 파형은 이렇게 메이크업에 의해서 이렇게 증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레솔드에 걸리는 요러한 피크들은 압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레솔드에 걸리지 않는 낮은 소리는 커지고 스레솔드에 걸리는 이 높은 피크들은 압축이 됐다가 다시 메이크업에 의해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형이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낮은 소리는 좀 커지고 큰 소리는 좀 그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스레솔드 포인트를 낮게 잡고 레이저를 많이 걸수록 낮은 소리는 더 많이 커지게 되고 큰 소리는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벨의 균일화,
뭐 그런 용어를 어떤 분 쓰시는 거 봤는데, 예, 뭐 틀린 표현은 아니겠죠. 뭐 레벨이 이렇게 어느 정도 평균치 레벨과 요 파형을 보면 피크치 레벨과 평균치 파형이 거의 비슷하죠. 피크치 파형과 평균치 파형이 비슷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그래서 극단적으로 하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FM 방송에는 항상 송출 제일 종단에 항상 마스터 컴프가 들어가거든요. FM 방송 주파수 대역은 입력 신호의 최고 주파수와 주파수 편의로 결정되는데, 이 주파수 편의라는 놈은 입력 신호의 크기 변화량에 따라서 반송파 주파수가 이렇게 변화하는 거거든요. 이 반송파 주파수의 변화폭이 주파수 편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75kHz 데비에이션이라고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좁은 구간이거든요. 옛날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또 스테레오 방송이 또 그 이후에 늦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좁은 다이나믹의 레인지에서 스테레오 방송까지 하려다 보니까, 이게 좁은 다이나믹 구간으로 음량을 좀 크고 빵빵하게 내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성능의 마스터 컴프가, FM 방송하는 스튜디오에서는 종단에 항상 마스터 컴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아주 스레솔드도 많이 낮아지고 메이크업은 아주 많이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파형에서 볼 수 있듯이 낮은 거는 많이 끌어올리고 높은 거는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음량의 균일화, 레벨의 균일화,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느끼는 건 페이더를 살짝 낮추거나 페이더를 살짝 5dB 정도 올리거나 내려도 별로 음량의 크게 변화가 못 느껴져요. 그렇지만 이런 오리지널 파형에서는 페이더를 5dB 올리냐 내리냐에 따라서 음량 변화가 꽤 많이 느껴지죠. 좀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FM 방송을 하는 스튜디오의 송출 최종단에는 항상 이 마스터 컴프 기능과 그 다음에 스테레오 FM 방송 신호를 만드는 스테레오 변조 기능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게 그래서 이러한 거를 일명 이제 장비 회사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 옵티모드라는 회사가 있고, 네, 요즘에는 옴니아라는 회사에서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 마스터 컴프가 없으면 이게 소리를 좀 크고 빵빵하게 내기가 힘들어요. 75kHz 데비에이션에서는. 마스터 컴프는 이제 얘네들은 이제 이쪽에 가까운 거죠. 이쪽에 가깝게 세팅이 많이 들어가겠죠. 좀 감이 오시나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모 가수분이 같이 방송을 하는 중에 노래를 한 3곡을 연달아 나가게 해놓고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자기 음반을 FM 방송으로 들을 때 소리가 더 좋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더 소리도 빵빵한 것 같고, 소리도 더 자연스러운 것 같고, 억지스러움도 없고,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FM 방송을 가지고 자기 음반을 만들 때 마스터링을 받아보고 싶다. 마스터링이라는 게 뭐 잘 아시겠죠? 항상 음반을 제작할 때는 제일 마지막에 마스터링 스튜디오라는 데 가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이런 작업들을 해서 레벨을 좀 균일하게 하면서 피크도 충분히 제어하면서 음량도 좀 빵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 이제 마스터링 스튜디오에 꼭 다녀오게 되죠. 클래식 음반은 뭐 마스터링 스튜디오를 안 가지만, 이런 가요 음반, 팝 음반들은 꼭 마스터링 스튜디오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기가 마스터링을 할 때 FM 방송으로 한번 마스터링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께 말씀은 좀 어려운 얘기랑 말씀은 안 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뭐 방송을 송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옵티모드라는 장비에 들어가 있는 디지털 마스터 컴프가 그것 때문에 좋게 느껴지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뭐 마스터 컴프와 스테레오 제너레이터 변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건데, 예, 마스터 컴프가 세팅이 잘 돼 있어서 그렇게 느끼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이제 받아들였어요. 예, 분명히 그분도 FM 방송이 특별히 더 좋아서가 아니라 아마 여기에 내장되어 있는 마스터 컴프 세팅이 잘 돼 있어서 그 소리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파형을 보면 이제 한눈에 아시겠죠? 오리지널은 다 똑같은데 압축을 많이 들어가고 메이크업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한 거, 이걸로 컴프레서에 대한 개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레벨에 대한 스케일에 대한 개념을 잡으시고, 그래서 제가 처음 이렇게 어디로 발령받아서 갔더니 그곳에 있는 이제 오디오를 처음 하시는 분이 오셔서, 한참 후배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컴프레서에 대해서 알려달라, 컴프레서에 대해서 OJT 좀 해달라, 좀 그런 부탁을 받고 이렇게 몇 마디 좀 나눠보니까 이제 레벨에 대한 개념, 레벨 스케일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처음 하시는 분이시니까 당연히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 컴프레서에 대해서 참 이 설명드리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일부러 피했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분께 이제 천천히 레벨에 대해서 알려드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그분도 요 파형을 보시면 이제 컴프레서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이 되실 거라고 저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감을 많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매된 CD 음반 트랙을 열어서 어느 정도로 마스터링 컴프가 들어갔는지 한번 대충 가늠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이 트랙이 여자 보이스만 있으니까 되도록 여자 보이스가 주가 되고 악기는 되도록 없는 음반을 골랐거든요. 일단 추출을 돌려놓고, 지금 불러올 음반 트랙은 싱글 앨범이고요. 아주 노래 잘하는 여성분이 부른 발라드 곡이고, 악기는 어쿠스틱 기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여자 보이스만 있는 요 음악, 제가 사운드 포지에서 샘플로 보여드렸던 파형과 좀 비교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요 음반을 골랐거든요. 거의 다 불러졌고요. 한번 불러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불러졌네요. 스케일을 비슷하게 맞춰야 되겠죠? 스케일을 이렇게 하면 거의 비슷하죠? 맞춰졌고, 여기도 보시면 이거는 발라드 곡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0dBfs에서 누른 것보다도 훨씬 더 일찍 누른 것 같죠? 그리고 클리핑 마진 없이 피크를 충분히 제어해서 그 마진까지, 에버리지까지 음량으로 다 확보를 한 거를 보고 가늠을 하실 수 있겠죠. 발라드 곡인데도 이래요. 마스터링 스튜디오 가면은 이제 뭐 마스터 컴프만 가지고 일을 하니까는요. 그러면 댄스 음악을 한번 불러볼까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정도에 나온 댄스 음반인데요. 제가 한번 불러봐서 발라드 음반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제가 컴프레싱을 한 것과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아주 히트했던 음악인데요.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파형만 보여드리고 어느 가수의 어느 노래인지는 알려드리지 않고 들려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한번 불러봐서 이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2000년대) 초반에 나왔네요.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음반이네요. 네, 불러줬습니다. 이거 보면 뭐, 스케일을 좀 비슷하게 맞춰야 되겠죠? 스케일을. 이렇게, 네, 스케일이 이제 똑같아졌죠? 보시면 알겠지만, 댄스 음악은 보통들 이렇게까지도 마스터링을 하는지 거의 뭐 매직으로 꽉 채워서 칠한 듯이 뭐 빈틈이 안 보이죠, 아주. 왜냐면 이것도 유행이라 그 당시 때만 이랬던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모든 음반을 다 열어보지 않아서, 저도 음악 즐겨서 뭐 음악 듣는 게 취미지만, 이걸 다 뭐 열어서 파형을 확인하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컴프레서에 느낀 경험은 악기가 많을 때, 그러니까 음원 소스가 많을 때 컴프레싱이, 특히 마스터링 컴프가 과하게 들어가면 소리가 좀 많이 뭉치는 것 같아요. 각 악기들이 많이 분리돼서 들리는 게 아니라 많이 이렇게 가운데 뭉쳐서 들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 주관적인 경험이고, 여러분들이 그거는 뭐 취향에 맞게 잘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댄스 음악, 락 음악 이래서 그런 건지, 그 당시에 유행이 이랬던 건지, 그 당시 때 정말 음량 싸움을 많이 해서 그랬던 건지, 그래서 이 음반은 벌써 탁 틀면 플레이 하자마자 소리가 굉장히 좀 크게 튀어나와요. 이 음반은. 이 음반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 때의 댄스 음악들이 다 귀로 느껴질 정도로 플레이를 하면 음량이 크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게 유행인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하는지는 제가 마스터링을 안 해봐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경험들이 있는데, 그 레벨에 대한 개념이 잡혀있지 않으신 분들이 처음 컴프레서를 만지실 때 이 장비가, 이 스레숄드가 dBu 스케일로 되어 있으면 그래도 0VU부터 누른다, 여기죠? 4dBu, -20dBFS인데 제로에 놓고 스레숄드를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이 잘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디지털 시대가 와서 dBFS 스케일로 되어 있는데 0VU부터 누르겠다라고 하면 dBFS는 -20dBFS니까 스레숄드를 이렇게 설정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게 되게 스레숄드를 낮게 일직서부터 누른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dBFS가 갖는 스케일에 대한 개념이 없으셔서 그런 거죠. 피크 부분을 잘 모니터하기 위해서 이쪽에 스케일을 많이 배치를 한 건데, 그래서 -20dBFS에서 3대1 정도 누르는 것도 이렇게 눌러도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일종의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을 제가 목격을 했고요.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dBu 스케일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에서 제로에 놓는 거니까 이거는 뭐 아무런 두려움 없이 막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레벨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많이 이래저래 해보셔야죠. 먼저 레벨, 다이나믹, 이득, 메이크업 이런 개념을 잡으시고, 이렇게 저렇게 시간 날 때 두려움을 갖고 시도조차 안 하시면 안 되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래저래 많이 만져보시면 자신만의 기준이 생기겠죠. 자신만의 레퍼런스가 생길 테니까 많이 만져보시는 게, 두려움 없이 많이 만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컴프레서에 관해서는 완전히 끝내려고 했는데 질문을 하나 받은 게 있어서 옵토 컴프레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받았거든요. 동작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옵토 컴프레서에 대해서 동작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컴프레서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